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김동관 연구원님, 우리에겐 성동관 연구원님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연구원님은 어떤 게 더 나으십니까? 아, 성동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김동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약간 살짝 부담되세요? 살짝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담이 되네요. 아, 괜히 목소리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아, 그렇게 목소리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목소리 관리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맞아요. 우리 송 대표님 따로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복식호흡 연습합니다. 예, 이렇게. 박명수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화요일의 남자 OMG님이 화요일의 남자 등장해 주셨는데, 예. 자, 우리 김동관 연구원님과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나눌까 하고 딱 봤더니 먼저 아까 우리 송 대표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래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지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마다 뭐 하우스마다 다 뷰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미증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페이지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던 지난주다라고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PI나 PPI가 상당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제 미증시를 보시면은 이제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누구도 모르게 사실 네. 이렇게 이 휴가 기간에 미증시가 뭐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오르면서 지금 한 달 만에 나스닥은 16% 정도, S&P 500은 12.5% 정도 네. 이렇게 오르는 정말 강한 한 맞습니다. 주를 보냈어요.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혼조세다. 이거 정말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제대로 된 랠리 맞아? 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느냐를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좋아요. 좀 너무 헷갈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망을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저희는 이제 2023년까지는 랠리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까지. 네. 특히나 올해는 아니다. 바로 이제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알파 전략. 어느 종목, 어느 기업,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하는가가 성패를 가를 지금 투자 시기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챙겨봐가지고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네네.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어떤 지표들이 좀 있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크게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좋아요. 이제 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보 탐욕 지수가 55.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진짜. 저희가 늘 봤었던 부분이 이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립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리드까지 탐욕 구간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탐욕. 와. 그래서 탐욕은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 증시에 다시 한번 눈독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이분이 과연 자이언트 스텝 진짜 이제 75bp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거에 따르면 지금 전망치는 오히려 빅 스텝 50bp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뀐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0bp만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bp 전망하는 게 지금 현재 57.5, 네, 맞습니다. 75bp가 42.5. 네. 우리 FOMC 회의록이 내일 나오나요? 그 부분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17일로 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해석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조차도 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언급이 더 있다고 하면 네. 시장은 더욱더 안도를 하면서 랠리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중요하겠네 그거에 그 내용 자체가. 왜냐면 8월은 없기 때문에 네. 9월달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9월에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거 보면 예상이 되지 않아요? 살짝 어느 정도? 8월달 리뷰요? 근데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또 8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발표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9월에 FOMC 연준에서 결정을 하겠죠. 네, 그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경기 침체 지금 아까 우리 연구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23년까지는 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위험성이 추후에는 그래도 있다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지난 40년간 저희가 디플레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세대,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은 지금 처음 보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저희가 2주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딱 맞춰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것처럼 증시가 뛰는 것도 끝날 것 같은데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미 증시는 다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올라 있던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상존하고 근데 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저희 본부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실 텐데 네. 일단 이제 송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다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중국이 네네. 사실상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뭐 GDP 5.5% 연에 그렇게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철회를 했던 부분도 있고 네.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이 오늘 발표가 됐지만 네,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는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압력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너무 안 좋게 나왔고 네, 건설 관련된 주택 부동산 같은 미국의 부동산도 그렇게 지금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글로벌리하게 부동산 시장이 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가장 큰 자산 시장 중에 하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요 지금 표를. 이 맨 이쪽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화면 보이죠? 네, 보여요. 이쪽만 보시면은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는데 빨간색은 과열 구간인 겁니다. 과연 이 150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소득이 100인데 네. 주택 가격은 1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과열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네네.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캐나다. 네, 캐나다, 뭐 뉴질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 미국도 보시면 지금 136.3. 이 레이시오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과열이 있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네,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지금 저희 본부에서는 이 지금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이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국은 또 한번 이 매크로 관련된 지표를 네. 다른 나라보다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네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중국 네네.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다는 거. 근데 보면 캐나다 뭐 이게 미국 그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남유럽 뭐 다 이렇게 소득 대비 맞죠? 네 맞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금 엄청 높은 수준이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분기가 되면은 정말 이제 그 글로벌 부동산 위기로 나아갈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계 소득이 너무 좋고 연체율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버틸 체력이 충분히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108인데 150이면은 우리도 체감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그렇죠. 진짜 힘들겠네. 말도 안 그래서 되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네.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너무나 이제 굉장히 뭐 말들이 많았지만 예, 예. 유가의 이런 하락폭이 굉장히 네. 컸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이제 가을 겨울이 오고 하다 보면 또 기름 많이 물가가 쓰잖아요. 또 많이 쓰이게 되면 또 그 부분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변수로서 너무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네. 부정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요인이다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 장단기 금리차. 네. 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지표이기 계속 때문에 점검 필요하죠.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뭐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는 이미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은 지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전이 이미 너무 오래됐었고 이제 저희가 늘 강조드렸던 더 중요한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 차가 네.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2% 수준이었는데 지금 0.21%니까 많이 좁혀졌네. 네, 거의 다 이제 좁혀져 왔다. 야,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회색의 음영이 쳐진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는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대세 하락 솔직히. 있으면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언제쯤 경기 침체가 딱 도래를 했느냐를 봤을 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7개월 아. 정도 뒤에 이렇게 시장이 붕괴가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17개월이면 2024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평균이란 것을 에이 그럼 과거 차트를 보고 뭘 알아 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렇게 딱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 대세 장단기차가 역전이 됐고 그리고 대세 하락이 오기 전에 네. 그럼 시장은 어땠느냐를 보았을 때 지금 이 4개의 구간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하락 전환하기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증시가 상당히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S&P 500은 27%에서 41%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 나스닥은 18%에서 285%. 285%요? 네, 근데 닭한 이 버블. 구간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찌됐든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런 구간도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정확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가정은 분명히 있지만 시그널은 있지만 아직을 주식을 내던지기에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저희가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기 침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이거 던져야겠다 이거. 경기 침체면은 이거 어떻게 지금 차라리 더 매도하든지 좀 손해 보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어쨌든 가장 또 중요한 지표긴 한데 그게 있다고 해서 바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 사이에 또 상승 기간이 또 분명히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겁먹고 바로 매도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이르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시청자분 그 다음 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안타 증권 하우스에서 이제 이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 다음 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집중. 집중. 그러니까 채널 고정. 네. 말씀해주신 게 맞죠. 그러니까 요 시그널이면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제 본격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 포인트들을 이제 짚어주시는 거죠. 네, 이 포인트들은 이제 저희 본부에 이제 상품 고객들에게는 이미 투자 레터를 매주 발간하면서 이제 이미 공개를 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6가지 체크 포인트가 네.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국채 금리가 네, 지금은 그렇대 2.8에서 2.9%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 부분은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5% 이상으로 확대가 됐을 때 이제 미국 부동산이 정말로 무거워지고 힘든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수준은 5.22%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다 했던 부분으로서 이제 7.5%라는 것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940년대 그때도 예. 그렇고 뭐 국채금리 수준과 그리고 그 나라의 부채 수준 네. 등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또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그냥 7.5%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업률. 이 3.5%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근데 저희는 용분 네. 죄송한데 네. 그 미국의 완전 고용률을 5%로 보잖아요. 보통은. 3%대로 보지 않나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네, 완전 고용을 5%로 보는데 네네.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네요. 워낙 네, 지금 맞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 수준으로서 완전 고용을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알아보았을 때 실업률이 여기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1% 정도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경기 침체를 논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신이라든지 대출 증가율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10% 수준인데 이 부분이 5%대로까지 감소를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연체율이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들.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버리는구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1.24%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의 예대율 저희가 매주 나와서 네네. 얘기를 드리는 그 부분이 전 고점인 76% 수준까지 갔을 때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63% 수준이니까 아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많이 낮아졌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옛날에 연체율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네. 예대율 공부할 때 예대율? 좀 60이었거든. 그러니까 1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넘어서야 이거 반드시 시장 깨진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많이 나왔어. 76까지 내려왔어. 전고점 영역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민감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6가지 동시에 충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둘씩 나타날 때부터 슬슬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정확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게 궁금해요. 이런 말도 6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난리 나는 거죠. 진짜 대폭락장일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없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큰일 나는 나타나겠죠. 거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제 전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네. 어쨌든 투자자분들께 뭔가의 기준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또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 6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시고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뭐야 이거 살짝 그때 이야기해 주신 그 수준으로 꽤 맞습니다. 올라갔네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주의를 그래도 하셔야 된다. 네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6가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사실상 투자를 하시는 그런 기준에 대한 네네네.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뭐 은행 예대율 솔직히 누가 볼까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도 체크를 함으로써 그렇죠. 네,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그런 체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연구원님이 지금 이야기해주신 포인트가 워낙 지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연구원님이 뭐 대세 하락장 관련해서 체크해 보실 만한 거는 뭐 국채금리랑 모기지금리 실업률 뭐 여신대출 연체율이나 뭐 예대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좋은 정보야. 근데 여기에 딱 어느 정도 레벨까지 잡아주셨어. 아니 또 어느 누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대세 하락장 기준을 제시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온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기준이거든요. 와, 누가 제시했다? 김동관 연구원. 예. 오늘은 김동관 연구원님과 성동관 안 돼. 이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름으로. 온리 스튜디오 돈돈에서만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분들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스튜디오 돈돈 또 모닝 라이브 함께 하시면 이거 그대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보 꿀팁을 그렇죠. 네. 아무데도 못 봅니다. 못 봐. 진짜 못 봐요. 여기서 제일 조금 근접한 지표? 근접한 지표. 미녀 작가님이 질문하셨네요. 근접 나 뭐야 나랑 마음 똑같았어. 미녀 작가 뭐야 소름 끼쳐. 안 보고 한 거야? 안 보고 있어. 뭐야? 오히려 안 좋은데?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근접한 지표. 가장 일본이 아닐까? 근접한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국채금리 시장이 국채금리. 아닐까. 네. 채권 시장이 가장 민첩하게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거의 한 2달 전이었나요? 3.5% 수준까지 갔던 게 얼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차피 뭐 매일 보시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이제 다른 지표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3.5까지 못 갔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3.5 가면 이거 진짜 큰일 나다 했는데 그 금방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신기하게. 여러분 지금 요거 딱 캡처하셔가지고 저는 요거 캡처해서 프린트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을 거야.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보기 집에 얼마 자다가 실업률 얼마야? 자다가 모기만 울려. 모기 지금리 나 모기만 떴다면 난 모기 지금리. 맞네요. 좋네. 그렇죠. 모기 보이면 모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바로 떠오르면 되니까. 막 TV 예능 보는데 뭐 모기네? 연예인 그리고 뭐 예능 보고 있는데 뭐 연예인 뭐 여신 강림하면 야 여신 지금 저 여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네. 여신 대출 증가를 봐야 된다. 하고 오히려 바로 체크해버리죠. 일상의 단어에서 바로 체크하는. 그럼요. 좋네요. 경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여신. 우리의 투자 가치관을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까. 우리 미녀 작가님이 여신이잖아요. 에? 미녀 작가님. 대출이 많아. 대출. 여친이라 그런지 대출이 많아요. 미녀가 대출 많다. 네, 대출이 알겠습니다. 많아요. 네. 어린이님이 앵커님 작가님 통해 어린이님 없습니다. 자, 모기 주임리. 여러분 항상 일당 평소에 생각하는 거 요거 딱 습관 돼야 좋네요. 됩니다. 저 어제 산모기한테 물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모기 지금리. 이제 바로 생각할게요. 긁으면서도 모기 모기 지금리. 지금리 다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중요한 포인트 6가지 우리 연구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10년 국채금리, 모기지금리, 실업률 확인하시고 여신대출 증가율, 은행 연체율, 은행 예대율 요렇게 6개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체크하시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 그렇죠. 이런 지표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대세 하락장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표가 다 나왔어. 네. 근데 막 증시가 막 상승해. 뭐지? 이 지표 다 드러났는데 왜 상승하지? 해도 그때부터는 매도 시그널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강조드리고 제가 이거 몇 번 당했어요, 제가. 실제로. 왜냐면 찡해지는데? 부정 시그널이 나와도 계속 상승했단 말이야. 네. 혹시 왜 하락 안 하지? 우리 시장은 원래 그래요. 나와도 속임수를 줍니다. 희망고문. 희망금 좀 주다가 갑자기 폭락해요. 아. 여기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거기에 딱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뜨면 그냥 상승해도 매도 해나가시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도를 조금씩 해나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진짜 경계하는 마음을 딱 갖고 계시면은.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6개 딱 정리해서 짚어주셨고, 그 다음으로 준비해주신 자료, 요거는 뭐예요? 이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찌됐든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니 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음. 경기 침체 구간으로 오피셜하게 얘기를 해야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전미 경제연구소죠. 이 MBER에서 어찌됐든 오피셜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이 6가지 지표를 근거로 정확하게 이제 이 구간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플러스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6가지 실질 임금 마이너스 교통비라든지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가계에서 설문했던 고용 수치라든지 아, 기업 대상이 아니라 네네. 가계 설문으로. 산업 생산 추이라든지 도매량 수준이라든지 실질 소비자의 소비량이 지금 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경기 침체라고 오피셜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미주호 증권에서도 대략적으로 이제 MBER 리세션 트래킹 인덱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치화해서 지수로 나타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건 그래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이너스 4.4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경기 침체라는 그 오피셜한 단어를 넣기에는 아직은 부적당한 그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캠피셔 의견을 이제 저희가 자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캠피셔. 네, 이제 캠피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첫 번째는 글로벌리하게 봐라. 글로벌리하게. 두 번째는 이제 로컬리하게 봐라. 이런 건데. 지금 그러면서 한 얘기가 10년만에서 3개월 정량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드 커브는 이렇게 우상향을 예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역전되면서 플랫하게 지거나 왼쪽으로 꺾이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우상향인데요? 어찌됐든 유지를 하고 있어요. 6개월 전에도 그렇고 3개월 전에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어찌됐든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옳지 않다. 캠피셔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슬리 파지티브 딱 있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보시면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뉴욕 연은에서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1년 뒤에 뭐 6% 수준, 3년 뒤에 3% 그리고 5년 뒤에 2% 수준으로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게 2024년도에 지금 우리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순수한 제 느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상승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확률도 있다고 보시는 당연하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뭐 목표 주가라든지 상승 여력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6가지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순한 수치로 이 구간에 오면 무조건 시장이 끝납니다.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 구간이 2달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버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구간이 와오더라도 그 구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까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승 랠리가 더 길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상승 랠리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글로벌 유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만약에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시장은 또 환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반드시 뭐 만약에 증산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네,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유가는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연구원님이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우리가 크게 현 시점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뭐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국 경제 이제 체력이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에 환호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55.1을 발표되면서 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음. 또한 이제 가계 소득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요. 네. 오. 그러니까 월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전체 임금 상승률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 네, 6%대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은 GDP도 이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계의 체력이 좋다라고 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네. 금리가 높은데도. 네, 예대율도 보시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예. 63.82%. 그러니까 이 지금 전고점이었던 76%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갭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실적 보시면은 지금 저번 주 금요일장에는 발표를 안 왔더라고요. 이 팩트셋에서. 네. 근데 어찌됐든 8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87%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나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야 라고 했던 부분에서 75%의 기업이 더 높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EPS를. 그리고 매출도 70%가 넘는 기업들이 더 높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매출 증가율 13.6%, 이익 증가율 6.7%, 순이익 마진율이 12.3%. 다 플러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했던 그렇게 힘든 순간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예상치가 뭐 줄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EPS 증가율이 올 한 해 8.9%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11% 수준으로서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측치가. 네. 네. 이제 어찌됐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희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의 전략은 네. 똑같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성장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제일 많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네.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다른 이렇게 다른 섹터의 비중이 다 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특히나 특정 섹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대형 기술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전기차 관련 부분도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 관련된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다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장주 투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이제 이 고용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빨간색 서비스. 네 그리고 밑에 쪽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빅데이터 그런 관련된 고용 숫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이 쓰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장주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뭐 PER이 높고 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성장주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을 성장주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고용 비율도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가 제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에가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 고용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 더 많아진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S&P 500의 시총 비율을 보시면은 무형자산 관련된 부분이 초록색인데 지금 2020년에 이미 90%입니다. 올라가. 무형자산이요? 네. 무형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뭐 특허, 뭐 기술력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핵심적인 진짜 자산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산업군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 4차 산업 관련된 무형자산에 오히려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네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도 기술이니까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정확히 기술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옛날하고 PER, PBR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물론 보긴 봐야 되지만. 정말 세상이 이제 첨단 기술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를 논의하고 뭐 물론 있겠죠 그런 게. 근데 저는 그런 갭들이 점차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는 줄 것이고 로봇이나 이쪽이 다 대체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 기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처럼 시장에 별 영향을 잘 안 받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미래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좀 점점 이게 투자의 세계도 옛날에 배운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두 분이 좀 잘 통하시는데요? 통했습니다. 나 유원타 증권 사랑한다 아닙니다. 유한타 같이 타요? 예? 응? 아유, 안 타? 취업은 안 되죠 제가. 이미 늙어서 취업은 어렵. 아이, 뭘 있습니까? 외모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형식적인 나이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김동관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또 하나 배워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진짜. 후속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형 자산과 유형 이게 이런 비교도 정말 이게 이런 자료가 잘 없거든요. 잘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이런 거. 그리고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랑 말로만 듣는 거랑 다른데 네. 이렇게 또 정말 자료화 해주시니까 확 들어오네요. 이런 자료 어떻게 찾는지 느껴지고.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클라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배웁니다. 우리 네. 모닝 라이브 보시니까 이런 거 다 보시잖아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거기서는 뉴스 바로바로 또 네, 있으면은 또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뉴스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들어보셔야지. 맞습니다. 경상도 바로 티난다고 네. 하시네요. 윤영석님이 아닙니까? 요거 좀 이렇게 흥분될 때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연구원님, 네. 우리 광주잖아요. 맞죠. 네. 우리도 그럼 사투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광주 사투리예요. 네, 맞죠? 어색한 아닌가? 어색한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좀 어색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쓰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 정답입니다. 네. 둘 다 이제 뭐 그냥 서울뿐 아닙니까? 아니 근데 특히 좀 그 광주 쪽 그 전라도 사투리는 야 너 사투리 해봐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그 광주 가도 한 5분 정도 적응 시간 있어요. 대화 나누면서 뭔지 아시죠? 경상도는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어색합니다. 약하네. 네, 서울에 오래 살았습니다. 반서울 사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구원님과 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다행히 연휴 기간에 그래도 사학개미 분들 행복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대신 연구원님은 휴가 못 가셨죠?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 지금 시장이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할 땐 하락하기를 바쁘고. 그러니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바쁘고. 이번에 또 휴가철이었는데 또 상승하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느라고 휴가를 못 가셨어요. 근데 그게 또 증권업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또 고객들 수익률 지키고. 네. 하지만 체력은 이제 보람이 아니라 체력 자체는 보람 상조로 갑니다. 계속 체력 깎입니다.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자료 또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또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또 화요일 날 항상 모시니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우리 오랜만 썽스픽으로 오늘은 송스펙 한번 가보죠. 오늘 자신감 붙었어. 자, 그러면 연구원님 인사 나누면서 썽스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